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부터 이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죠. 손익계정의 마감 이거 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것까지 해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다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네. 손익계정의 마감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NCS 평가 문제에 결산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보실 텐데요. 결산 처리에서 손익계정의 마감 문제 나옵니다. 어떤 문제 나오느냐?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손익계정 마감 문제에서 앞 시간에서 했던 비용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 한 문제 냈습니다.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 한 문제 냈고요. 또 한 문제는 집합손익 잔액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분계 있죠? 이렇게 손익계정 마감 관련해서 요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 그 비용이 뭐 급여가 될지 복리후생비가 될지 뭐 여비교통비가 될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비용 하나 쫙 찍어서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써라. 뭐 오늘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알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까먹지 마셔야 돼. 또 집합손익 잔액. 아까 그 10만원 그 잔액을 어디로 옮겼어요? 미처분 이익이용으로 옮겼죠? 그 분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하는 거 지금 할 텐데요. 요거 한 문제 냅니다. 자산이 나올지 부채가 나올지 자본은 안 나와요. 자산과 부채 중에서 하나 나올 텐데 잘 요령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만드는 문제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만드는 문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괄호를 빵빵빵 쳐놔요. 이게 괄호. 여기 메꿔라. 그러면 여러분이 시산표를 보고서 이걸 다 메꾸면 돼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다 시산표에서 오는 거예요. 시산표에서. 오늘 만드는 거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산 처리에 대해서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결산 처리 분계를 많이 합니다만은 결산 처리에 관련된 NCS 평가 문제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설명한 이 결산 문제가 꽤 여러 개 나와요. 꽤 여러 개 나오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결산 처리 문제도 더 나옵니다. 뒤에서 배우는 것도 나오지만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에다가 요 자산부채 마감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마감하는 거, 이 문제 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준으로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하는 거 너무 쉬운 거니까 이 문제 나오면 이거 쉬운 문제가 나왔구나 하고 괄호에 뭐 하나 딱 써버리면 그 문제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 재무상태표 개정이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앞에서 그랬죠? 재무상태표 구성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 아직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뭐 우리가 회계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 이건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자, 당기의 재무상태가 보고된 이후에도, 즉 당기의 재무상태가 보고된 이유라는 건 뭐냐? 결산이 끝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보고된 이후에도 잔액이 0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차기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여러분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급여 이건 어땠습니까? 그냥 딱 집합 손익에다 집합시켜가지고 0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 난 거 자본으로 던져주고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물론 기록은 남아있지만 잔액이라는 건 내년으로 차기로 단돈 1원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본으로 해서 넘어가요. 자본으로.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자체는 차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은 마감을 하고도 그 잔액은 이월되어서 차기의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감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다음의 절차로 마감한다. 첫째,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남으므로 대변의 차변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하고, 대변에다가 차기 2월 기입하여 일치시킨 뒤에 다시 두 줄 긋고 밑에다가는 차변에다가 그 금액만큼을 전기 2월로 기입하는 거예요. 자, 자산은 대변에다가 차기 2월, 차변에는 전기 2월 이렇게 기입한다. 또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잔액이 남게 되므로 반대쪽인 차변에다가 대변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기입해주고, 그리고 일치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또 대변에다가는 그 금액만큼을 전기 2월이라고 기입해서 마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차기 2월과 전기 2월의 용어의 의미는 우리가 공부했죠. 차기 2월이라는 것은 차기로 넘긴다 이런 뜻입니다. 2월 시킨다. 전기 2월이라는 것은 당기 입장에서 전기에서 넘어왔다 이거예요. 차기 2월과 전기 2월은 서로 반대쪽에 존재합니다. 언제나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대변의 차기 2월, 차변의 전기 2월,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잔액이 남기 때문에 차변의 차기 2월, 대변의 전기 2월. 그래서 자기의 잔액이 남는 쪽에 전기 2월이 있는 거예요. 자산은 잔액이 대변에 있기 때문에 차변에 있기 때문에 차변의 전기 2월.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있기 때문에 대변의 전기 2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이렇게 마감해 보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실습지 총계정 원장에 보시면은 저기 2페이지죠. 2페이지에 현금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잔액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반대쪽 대변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봅시다. 대변에다가는 차기 2월이라고 적는 거예요. 12월 31일 차기 2월. 얼마를 2월 시켜야 되냐면은 113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은 63만 원. 63만 원이 잔액이에요. 현금의 잔액. 그래서 이걸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 63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이런. 그리고 두 줄 긋고요. 합계를 적어줘요. 합계. 자, 차변이 113만 원. 1,130,000. 대변도 1,130,000.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밑에 줄. 차사는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전기 2월. 전기 2월의 날짜는 1월 1일. 똑같은 금액. 똑같은 금액이라는 건 이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다. 똑같은 금액. 차기 2월, 전기 2월은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차기 2월은 12월 31일 결산 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1월 1일이 전기 2월. 이것이 결산 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부 마감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감, 장부 마감하면은 내년도 장부가 만들어져요. 차기 장부가 전기 2월로 만들어집니다. 전산에서는. 그리고 우리 손으로 쓰는 장부라면 저렇게 만들어야죠. 내년 장부에 전기 2월 이렇게. 현금 계정의 첫날 1월 1일 날 차변에서 전기 2월 63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돼요? 급여가 전기에 급여가 3만 원 있었죠? 예, 여기 3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에? 그러면 차기에 급여 3만 원부터 시작하느냐? 아니에요. 급여 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자산과 부채 자본은 물론 차기 2월 할 게 제로면 전기 2월도 제로겠죠. 그러나 단돈 100원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전기 2월로 2월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이게 장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 마감할 때 회계처리 없어요. 회계처리 없고 즉 분계 없어요. 분계 없이 이 상태로 마감해버려요.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별도의 분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도 자산이니까 차기 2월은 대변에 가겠네요. 12월 31일 차기 2월 67만 원 670,000 그리고 차변의 합계 700,000 대변의 합계도 700,000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차변에다가 1월 1일 전기 2월 이 자리죠. 전기 2월은 그 두 줄 그은 그 아랫줄입니다. 이거 내년도 장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67만 원. 이렇게 전기 2월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하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 차기 2월, 전기 2월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예. 만약에 괄호가 여기에 쳐져 있으면 여기 들어갈 말은 전기 2월. 만약에 괄호가 여기 딱 쳐져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차기 2월인 거죠. 그 얘기예요.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예. 자, 또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장부 마감은 대변에 12월 31일 차기 2월 50만 원 차변합계 50만 원 대변합계 5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밑에서는 1월 1일 전기 2월 50만 원. 예, 차기 2월이 어디에 적히고 전기 2월이 어디에 적히는지 그걸 기억하세요. 자, 자산은 이렇게 차기 2월은 대변에, 전기 2월은 차변에 적힙니다. 모든 자산은 다. 그런데 부채와 자본은 반대예요. 자산의 반대. 자, 이제 부채의 단기 차입금을 볼까요?
대변에 잔액이 7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2월 31일을 차변에 줬고, 차변에 차기 2월. 차기 2월의 위치가 자산과 반대 방향이죠. 차변이 차기 2월. 자, 합계 70만 원 그대로 적으시고요. 대변에도 70만 원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의 전기 2월은 1월 1일, 여기가 전기 2월이 되겠습니다. 70만 원. 부채를 그대로 아직 안 갚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갚지 않은 부채는 내년으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자본도 부채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12월 31일 차기 2월 100만원 자본금이죠. 자, 차변의 합계 100만원, 대변의 합계 100만원, 그리고 1월 1일 전기 2월은 대변이 됩니다. 이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차기 2월, 전기 2월 딱 적혀 있거나 괄호 쳐놓으면 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딱 남았네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자본에 해당되거든요. 이것도 마감해야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변에 12월 31일 차기 2월 10만원, 차변 합계 10만원, 대변 합계 10만원, 이것도 자본이니까 대변에 1월 1일 전기 2월 10만원. 이렇게 하면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모두 마감한 겁니다. 별도의 분계 없이 차기 2월과 전기 2월로 마감하는데, 자산은 대변의 차기 2월, 차변의 전기 2월, 부채 자본은 차변의 차기 2월, 대변의 전기 2월, 이렇게 간다. 차변 대변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거래업 환료소, 자산의 증가하는 쪽에 전기 2월이 있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하는 쪽에 전기 2월이 있다. 즉 잔액이 있는 쪽에 전기 2월이 있다. 전기 2월만 위치를 알면 차기 2월은 그 반대니까. 자산과 부채는 전기 2월, 차기 2월이 서로 반대쪽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을 해냈네요.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에 대해서 한 문제 낸다고 그랬습니다. 자산이 될지 부채가 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기 2월, 전기 2월 괄호넣기 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기 2월하고 전기 2월하고 헷갈리지 말고 잘 쓰시면 돼요. 자, 너무 쉬운 문제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결산의 절차 중에서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예요.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서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 중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은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만 만드는 걸로써 재무제표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외에 재무제표가 3가지가 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요 만드는 것만 시험에 내요. 그러나 재무제표에는 이와 같이 5가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외에도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고 하는 재무제표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볼 재무상태표는 뭐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이 끝났으니까 결산 끝난 후에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재무상태표. 그걸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예요. 경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네, 요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작성으로까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 자, 현금흐름표는 무엇인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정 기간에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자본변동표라는 건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 예. 일정 시점의 자본의 크기는 이미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자본 계정 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지 이 변동 상황까지 보여주는 것이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문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충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재무제표 1, 2, 3, 4번의 보충적인 자료. 그래서 재무제표에 해당 과목과 금액의 기호를 붙여서 별지에 추가적인 정보를 별지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우리는 주석이다라고 부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주석에다 넣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재무제표 5가지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 재무제표란 무엇이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다. 이 5가지 재무제표의 종류 암기하시고 오늘은 이 2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장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 금방 만들어요. 네. 실제 시험에서 제가 여러분 그 NC에서 평가 문제는요, 개정 과목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놨어요. 네.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빈칸만 잘 채우시면 돼요. 그거는. 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작성, 자산부채 자본계정의 잔액을 이용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에 뭘 이용할까요? 전기 2월 다 가져오면 그게 재무상태표가 돼요. 전기 2월을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계정은 뭐예요? 아까 집합손익계정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옮기면 그게 손익계산서가 돼요. 예.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실습지에 만들어 놓은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또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T 계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 이건 약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약식으로. 실제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예, T 계정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실습은 T 계정으로 합니다만은 재무상태표 제가 한두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왼쪽에 쭉 적어 나가면서 전기 거와 단기 거를, 근데 시험에서는 이 전기 거는 없어요. 그냥 단기 거만 가지고 이렇게 계정 과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당좌자산 한 2-3개, 비유동자산 뭐 1-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은 낼 텐데요. 양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 자산 볼까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눠가지고 유동자산 얼마, 비유동자산 얼마. 그래서 밑에다가 자산 총계 얼마. 또 부채도요.
유동부채 얼마, 비유동부채 얼마, 그래서 부채 총계 얼마. 또 자본도요. 뭐뭐뭐 해서 자본 총계가 얼마. 그래서 부채 및 자본 총계가 얼마. 부채 및 자본 총계하고 뭐가 같아야 돼요? 자산 총계하고 같아야죠. 저 위에 있던 자산 총계, 여기서 지금 가려졌는데 이쯤에 자산 총계 있거든요.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만드는 것도 여기다가 자산 총계, 여기다가 부채 자본 총계. 자산의 총계와 부채와 자본의 총계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산 처리 시험 보는 날이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네. 뭐 시험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 재무상태표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실습지에 있는 이 T자는 아주 간단하게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 시험에서도 제가 어떻게 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시산표인데 수정 후 시산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수정 후 시산표, 근데 잔액 시산표 합계는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금의 잔액은 462호, 매출채권 잔액은 20만 원이요, 소모품의 잔액은 10만 원이요, 상품은 50만 원이요, 기계장치는 500만 원이요. 이렇게 잔액만 적어놨어요. 네. 잔액만. 네, 여기 부채도 여기 보이네요. 아직 안 배운 개념 과목들도 많이 있죠. 이 안에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또 매출액부터가 수익이에요.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건 수익. 그 다음에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비용. 잔액이 쭉 보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뭘 완성하느냐. 자, 손익계산서이다. 이렇게. 자, 손익계산서 양식은 아직 안 봤으니까 이거 재무상태표. 네, 재무상태표 보세요. 아까 봤던 그 재무상태표 그대로죠. 왼쪽에 개정 과목이 쭉 있단 말이죠. 자산 해놓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400만 원 적어놨네요. 여기 유동자산 얼마인지 계산하셔야 돼. 이런 거 메꿔가지고. 그리고 여기 자산합계 얼마. 이런 거 적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메꿀 때는 뭘 보고 메꿔요? 여기 시산표 보고 갖다 메꾸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원장에 전기 2월을 갖다 메꿀 거지만 사실은 시산표에 지금 우리가 수정후 시산표에 있는 그 잔액이 전기 2월하고 같아요. 네, 그거 갖다 옮겨 적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손익계산서도 여기서 보시면 손익계산서도 우리가 T계정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에서 매출액 먼저 적고 매출원가,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밑에 적어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을 매출총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가지고 매출총이익을 계산을 해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1번 이거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원가 구하는 거 앞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상품 재고액에다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한 거에다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야 돼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뭘 보고 찾아야 돼요? 시산표를 보고 가서 찾아야 돼요. 여기 시산표. 근데 시산표에 가면 아무리 봐도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상품이 기말상품 재고예요. 재고액이에요. 이 상품이. 왜냐? 이 수정후잖아요. 결산 수정후니까 이 상품은 기말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이 잔액시산표에
상품 잔액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다가 아 이건 이거지 하고 여기다 쏙 집어넣어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계산하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양식, 이 양식을 여러분이 지금은 이 양식 처음 보는 양식이니까 좀 엄두가 안 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손익계산서 양식, 매출액부터 당기 순이익이 순서대로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이것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저걸 다 작성할 수는 없으나 뼈대는 오늘 배운 것이 뼈대가 되고 뒤로 나갈수록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알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T 계정으로 약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 자산이 몇 개 안 됐어요. 예, 자산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시산표에서 보고 가져와 버릴까요? 현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요 세 개예요. 이 세 개의 잔액 가져오면 돼요. 현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네,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얼마였나요? 630, 670, 500 네. 현금 670, 500 단기대여금은 50만. 네. 이렇게 가져오면 자산 다 가져온 거죠. 이것은 자산의 전기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잔액시산표에 잔액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를 여기다 적으면 돼요. 자산 총계가 어디 보자. 120, 130에다 180만 원입니다. 1,800,000이 나오네요. 부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시산표에서 직접 가져오면 더 간단하겠네요. 단기 차입금 부채 하나입니다. 70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단기 차입금 70만 원. 이거 하나만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 두 개가 있죠. 자본금과 이 시산표에는 기초기 때문에 자본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본금 100만원. 근데 뭐가 있었어요? 저기 원장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었죠. 그걸 여기다 넣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였기 때문에 지금 없었던 거고, 우리가 만약에 수정 후 시산표까지 만들었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10만원. 그럼 다 더해보세요. 부채와 자본의 잔액을 다 더하면 100 1,800,000 똑같죠? 결산이 끝나고 나서도 조금 전에 결산 전에도 같았어요. 수정 전 시산표도 똑같았지만 수정 후에도 똑같아요. 자산은 180, 부채와 자본은 180. 대차 평균의 원리. 수정 후 시산표나 수정 후에도 이 재무상태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도 만들어 볼까요? 손익계산서는 집합손익계정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급여 3만원, 수익에는 이자 수익, 그리고 수수료 수익, 이게 두 개가 있었죠.
이자 수익은 5만원, 수수료 수익 8만원. 이렇게 있었죠. 이자 수익 5만원, 수수료 수익 8만원, 수익은 2개, 비용은 급여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우리 집합손익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시켰지만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10만원. 그래서 이것도 차변의 합계는 13만원, 당기순이익 더해서 비용 더하면 수익이 또 1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식으로 만들어 보신 겁니다. 이렇게 회계의 순환 과정을 우리가 한 3일에 걸쳐서 했나요? 3일까지는 안 갔나요? 네, 하여튼 거의 한 5-6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이러한 실습 없이 바로 전표 작성 들어가고 실습하게 되면은요, 따라 할 수는 있는데 기본이 없어가지고 자꾸 중간에 또 뭐가 막히면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예, 몰라요. 그래서 이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큰 흐름을 이제 알게 된 거야. 이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다 이거예요. 더전 프로그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1년치 일을 한번 돌려본 거예요. 간단하게. 1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라는 걸 해야 되고, 그 분계에 의해서 전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일을 하다가 결산 때는 결산을 위해서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고 결산에 관련된 수정분계를 하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산 본 절차에 가서는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데, 총계정 원장 마감에서도 순서가 있죠. 손익 계정을 먼저 마감한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은 그 다음에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을 나중에 마감하죠. 그러면 이제 결산보고서,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과 같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암기사항이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시산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라는 요 3가지, 이 시산표는 재무제표는 아닙니다만은 이 2가지는 재무제표죠. 그래서 이 핵심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산표하고 관계를 좀 이 도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잔액시산표에 있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옵니다. 시산표에 있는 자산과 자산은 기말 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도 똑같이 같죠. 자, 시산표에 있는 부채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시산표에 있는 자본은 여기 재무상태표의 자본하고 다릅니다. 예, 하나가 또 꼬리가 하나 붙어서 당기순이익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30만 원인데 여기서는 36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6만 원만큼의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추가된 거죠.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은요,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의 차액은, 그러면 선생님 그건 다 당기 순이익입니까? 영업 성과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전부 다 당기 순이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의 증가 요인은 영업 성과가 좋아서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추가 발행. 주주를 더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거래를 우리가 자본 거래라고 합니다.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릴 수도 있고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거래는 여기서는 지금 없다고 전제한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개인 기업과 유사한 그 법인, 자본 거래가 1년 내내 전혀 없는 법인이 상당히 많아요. 규모가 작은 법인들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 거의 없죠. 그냥 이익이 자본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외에는.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보시면, 수익 8만원, 그대로 갔죠. 손익계산서에. 비용 2만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8만원과 2만원의 차이가 당기순이익이 되어서 이 당기순이익이 기말 자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작성했던 실제 예제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뼈대죠. 큰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회계 이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의 개념은 요 3절까지 하면 여러분이 회계의 개념을 다 잡으신 거예요. 그동안에 개념을 잡으셨고, 이제 요 3절이 끝나고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과목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아주 세부 항목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